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제2차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마케팅 25문제가 되겠고요. 자, 2회차 유통 마케팅 문제는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새로 나온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하지만 최근에 추세 중에 하나가 프로덕트 마케팅 4P 중에서 프로덕트 제품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출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마케팅 조사 부분이 또 출제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 문제들이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새롭게 나온 문제가 몇 문제 있어서 좀 당황스럽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 하셨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됐다. 한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문제 46번부터 25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인데요.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STP 전략에 관련된 문제죠. 요거 매번 나오는 문제고, 이 중에서도 특히 세그멘테이션, 마켓 세그멘테이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관련돼서는 시장 세분화의 4가지 조건이 있죠? 4가지. 지리적인 기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심리 분석적인 기준, 그다음에 구매 행동적인 기준. 이거 상당히 잘 나왔고,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요건이죠.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요건. 요건에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매번 강조 드린 거죠.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대표적인 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측정 가능성.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시장 세분화는 뭐예요? 지리적인 기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그 다음에 심리 분석적인 기준, 그 다음에 또 구매 행동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시장과 이 시장에 모여 있는 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차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죠. 접근 가능성. 그다음에 차별화 가능성. 그다음에 어때요? 이 나눠진 이 세부 시장이 너무 작으면 안 되죠. 이 자체가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규모의 시장.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 돼야만 시장 세분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규모의 적정성에 해당하겠네요. 규모의 적정성. 시장이 너무 적으면, 시장성이 없으면 어때요? 너무 작게 만든 거, 작게 쪼개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 세분화가 실행 가능해야 되고, 이거 말고도 유효 가능성, 신뢰성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46번에서는 시장 세분화를 위한 조건, 옳은 것, 뭐예요? 5가지 다 들어가죠.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내부에 있는 애들은 동질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애들이라면 이질적이죠. 내부적으로는 동질적,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이다라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 47번 봅니다. 소매 경영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시 사용하는 ABC 분석,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ABC 재고 분석이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재고를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A, B, C에 따라서 뭐예요? 고객도 관리하겠다. A, B, C에 따라서 모두, 그렇죠? 공급 관련된 업체들 관리하겠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눌 때 척도가 뭐예요? 나누는 척도가 공원이익이에요, 공원이익. 아니면 마진율, 아니면 판매량, 내지는 매출액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원이익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공원이익이라 하면 단위당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용이에요, 변동비. 이게 공원이익이죠. 아니면 GMROI, 그 다음에 판매량, 내지는 매출액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BC는 재고관리에도 쓰이고, 고객도 다 같은 고객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공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등급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A등급은 아주 잘 관리하고 C등급은 관리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죠. A등급 따로, B등급 따로, C등급 따로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재고도 마찬가지죠. 재고 관리할 때도. A등급은 매우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전기발주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B등급은 정량발주, C등급은 투빈법 이런 것들 쓰잖아요. C등급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리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달리하는 거.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A, B, C로 나누는 것은 이거 뭐예요?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20대 80이 적용이 되더라.
중요한 놈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좌우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단품에 대한 안전제고 수준과 제품의 가용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요. 매출 비중이 높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은 중요시하지 않는 게 아니죠.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 정답 2번이에요, 2번. 매출 비중이 높은 놈들은 중요한 애들이죠. 2번이 틀린 것이고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매업체들이 기여도가 높은 상품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적용된다. 그렇죠? A등급 관리를 잘해야 된다. C등급을 관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 4번, 소매업체 매출액의 80%는 대략 상위 20%의 상품에 의해서 창출된다. 좋습니다. 정답은 2번 보시면 돼요. 2번. 아주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48번 보죠. 48번. 소매상의 변천 과정, 가설 및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다가 2023년도 1회차에 출제가 됐죠. 아코디언 이런 것들 출제됐습니다. 자, 박스를 보면 너무 쉬워요. 소매업체가 환경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적으로 변화한다. 뭔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저 가격, 저 비용, 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 단계, 엔트리 단계죠. 진입 단계. 그 다음에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쇠퇴.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진입 단계에서는 여기는 저 가격, 저 비용, 저 서비스. 그러다 성장기에 가면 고로 가는 거죠. 보면 고비용, 고가격, 고서비스. 그 다음에 고마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쇠퇴기에 가면 다시 새로운 업체들이 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정답은 5번이죠. 5번. 소매업 수레 바퀴 가설, 소매 차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워낙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도 너무 많이 나왔죠? 이런 거 틀리면 깼어요. 무조건 짧은 시간에 맞히는 게 중요하다. 49번. 다음 중 소매업체가 점포를 디자인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음 나오는 문제. 소매업체가 점포를 디자인한대요. 점포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가장 옳지 않은 1번. 표적시장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매업체의 전략을 실행한다. 이것도 실행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했어요. 효율적으로 제품을 찾고 구입할 수 있도록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3번, 잠재 고객 방문 유도 및 방문 고객의 구매를 증가시킨다. 쭉 5가지가 있어요.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소매업체 점포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2번에 보면 효율적으로 제품을 찾고 구입할 수 있도록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이 지문이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제품을 찾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제품을 찾는다. 서칭한다라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건 뭐야?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경제성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점포 디자인 관련돼 가지고 레이아웃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격자형이죠, 격자형. 요거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이거 뭐죠? 이건 격자형에 반대되는 거죠. 어때요? 이건 자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자유형 배치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경제적인 거죠. 비용을 적게 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자형이죠. 거기에 비해서 자유형은 쇼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편안하게 하고 비대칭형으로 하고 해서 어때요? 많이 물건을 배치하지 못해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거 다 보면서 돌아다니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그죠? 구매 충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배치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죠, 2번. 격자형은 주로 대형 마트라든가 슈퍼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용하고, 얘네들은 백화점 같은 데 많이 이용하죠. 업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기엔 좀 어렵다. 효율성이라는 것과 쾌락적인 거, 이건 뭡니까, 이거? 쾌락적이라는 건 뭐예요? 비용을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건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효율적으로 제품을 찾고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격자형에 가깝고,
그다음에 쾌락적인 편익을 제공한다라는 건 요거에 가깝기 때문에 배치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 틀린 것은 2번이다. 한쪽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 처음 나온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50번. 다음 중 매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통 계량 조사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도 매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매장의 생산성. 매장이라는 건 이제 소매업체죠. 소매업체. 소매업체 측면에서 뭐 생산성, 이게 뭡니까? 생산성이란 게 같은 말로 이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같은 말로 하면 이거는 경제성이죠. 표현하면 투입 대비 산출을 얼만큼 가져올 것이냐 이거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게 경제성, 효율성, 이게 생산성입니다. 옳지 않은 거, 매장 한 평당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매장 생산성 조사. 중요하죠, 이거. 누구 입장에서? 소매업체 측면에서. 이마트 측면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마트 되게 넓은 면적인데 그 중에서 한 평당 얼마만큼 매출액이 나오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투입된 종업원 한 명당, 그죠? 면적도 이제 나오고요. 면적당 매출액이 얼만큼 나오는지. 투입된 인원이죠. 종업원당. 투입 요소잖아, 얘네들은. 면적, 물적인 투입 요소. 종업원, 인적인 투입 요소죠. 투입은 최소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산출은 최대화시키는 게 바로 이게 생산성입니다. 비교하는 거 좋죠?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의 상품 이익을 실현하는지, 그렇죠? 재고 단위당 이익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이것도 중요하겠고, 고객 수, 객단가 산출 및 이전 분기 대비 객단가 증가율이 얼만큼, 한 명의 고객당 매출액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 보면 채산성을 위한 목표 매출 및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손익분기 매출액 산출. 손익분기점을 구하라는 얘기죠. 손익분기점은 뭐예요, 이거? 총수익과 그다음에 총 비용이 똔똔되는 한 점을 구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점이에요.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로 가면 수익.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뭐야?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수익과 총수익과 총비용이 똔똔되는 동일해지는 한 점이죠. 한 점.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이거는 생산성이랑은 상관이 없다. 저는 원가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저거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똔똔되는 한 점이 뭐냐, 몇 개냐,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자, 원가관리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매장의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생산성은 다시 한번 경제성과 같은 단어고,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효율성 우리는 efficiency라고 그러죠. efficiency. 이거는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만큼 나오느냐. 아까도 이거 봤지만 물적 투입이죠. 매장 면적을 한 평 투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매출액이 얼만큼 나오느냐. 아니면 인원을 한 명 투입했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이 얼만큼 매출액을 발생시키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다. 자, 51번 보죠. 51번. 상시 저가 전략과 비교한 고저 가격 전략, 하이로 프라이스. 이건 뭐 기출문제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 5번이죠, 5번. 3번. 광고 및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는데, 고저 가격. 평소에는 비싸게 팔다가 특정 세일 기간, 일정 기간 동안은 싸게 판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고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광고도 많이 때려야 돼요. 지금 우리 할인 행사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정답 3번이요. 광고 및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광고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재고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답 3번. 여러분 나왔던 문제죠. 52번. 경로 구성원 평가 및 관리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건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경로 구성원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내고 고객에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는 중간상을 파악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상식적입니다, 이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에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일반의 상식, 내지는 지금까지 공부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거죠. 두 번째, 판매 할당액의 달성 정도, 제품의 배달 시간, 파손품과 손실품 처리 등과 같은 기준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경로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해야겠죠. 맞는 겁니다. 3번, 경로 구성원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과가 좋지 못한 중간상이라도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성과가 안 좋으면, 뭔가 불량하면 페널티를 줘야겠죠? 바꾸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게 뭐예요? MBO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상급자와 하급자. 아니면 여기는 뭐예요? 주문자와 벤더 내지 공급자. 관리하는 거죠. 얘네들 간에 상호, 합의하는 거예요, 상호. 상호 목표를 갖다가 선정을 하죠. 목표 선정에 있어서 합의하는 거예요, 서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지? 서로 합의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 그죠? 그래서 달성이 되면 어때요? 이 달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여기도 아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해서 파악해서 보상해준다고 돼 있죠? 보상해주고 잘 못하면 페널티 주는 거예요, 페널티.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페널티 줄 수 있습니다. 강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 이제 프린처 레이븐에 보면 강권력, 그렇죠? 합법력, 이런 것들, 보상력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보상력에 관련된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거죠. 페널티 줄 수 있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절대적인 거 없어요. 정답 3번이에요, 3번. 나머지 4번, 5번도 읽어보시면 상식적이다. 자, 53번 문제, 53번. 52번도 뭐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53번. 아래 글상자가 주는 서비스 품질. 뭡니까, 이거? 서브컬 모형이죠? 서브컬 모형. 그렇죠? PGB. 파라슈라만, 자이다물, 그 다음에 베리.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게 5개 차원. 5개 차원의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RATER. reliability, 신뢰성, assurance, 확신성, tangibility, 유형성. 그다음 이건 뭡니까? empathy, 이건 공감성, responsiveness, 이거는 응답성, 반응성, 대처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박스 내용이 뭐냐 이거죠, 뭐냐. N사는 고객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하며 고객의 개별선에 맞춘 고객 응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 발 사이즈가 다른 고객에게 사이즈가 각각 다른 두 켤레를 나누어 팔았다. 비록 나머지 짝이 맞지 않은 두 신발을 팔 수 없더라도 고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됐죠. 이런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정말 비싼 거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한테 뭘 줬대요? 감동을 줬다라는 거, 감동. 이게 키워드죠. 감동과 관련된 게 뭐가 있겠어요? 공감해주는 거죠. 공감해주는 거. 정답 4번이에요. 4번. 공감성, 엠퍼시라고 그러죠. 엠퍼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별적 배려와 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 이게 바로 공감성이다. 때에 따라서는 응답성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답해준다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응답성이라는 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종업원의 태세를 갖다 얘기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54번. 자, 이번엔 CRM에 관련된 문제, 고객관계관리, CRM에 관련된 문제이고, CRM에 관련 과정은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 강화시키는 단계, 관계를 활용하는 단계, 이탈을 방지 또는 관계 해지의 단계로 나눠줍니다. 이 중에서 관계 구축 단계의 활동,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고객을 나눠서 세분화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왜 필요하느냐? 1:1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고객화입니다, 고객화. 개별 고객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교차 판매, 묶음 판매를 통한 관계 확대. 교차 판매, 묶음 판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구축, 강화, 관계를 활용할 때 나오는 거. 교차 판매라고 하는 건 뭐야? 연관 판매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우리 핸드폰을 사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걸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회사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고객이기 때문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관해서 팔아먹는 전략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성숙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관계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세분화라든가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표적 고객을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바로 관계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지. 교차 판매하거나 묶음 단계 이게 아니에요.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연관 판매잖아요. 연관 판매. 우리말로 하면 교차 판매 아니면 연관 판매. 연관되는 제품들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죠. 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쉬운 문제입니다. 55번. 글상자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가장 옳은 거. 뭐 이지하죠. 매번 나왔던 문제죠. 이거. 제조업체가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뭔가 촉진 활동을 했대요. 이거 뭡니까? 이거 풀 전략이죠. 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풀 전략이 뭘 통해서? 광고죠, 대부분. 판매 촉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니은 보면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촉진했대요. 이게 뭐야? 이거 푸시죠, 푸시. 대부분 인적 판매. 내지는 뭐, 판매 장려금.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돈 주고 막 밀어내는 거죠. 팔아오라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0.1초짜리 문제입니다, 이거. 56번. 56번도 뭐 계속 나왔던 문제죠.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모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산업 구조 분석에 관련된 거죠. 이거 보면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있고 위에는 잠재적 진입자죠.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죠, 위협. 여기는 대체제죠. 대체제의 위협. 여기는 공급자의 협상력. 협상력 내지는 뭐 교섭력이라고 하죠. 빅바이어들이죠. 구매자. 구매자의 교섭력 내지는 협상력. 잠재적 진입자가 많으면 어때요?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산업 어때요?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레드오션이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산업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공급자, 구매자의 협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뭐예요? 대체제예요, 대체제. 뭘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냐? 대체제가 아니라 뭐 보완제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대체제가 많으면 보완제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읽어보시고 5번 보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죠. 낮아진다.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이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3번 보면 산업구조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시장의 매력도는 산업 전체 평균 수익률, 산업 전체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높다거나 진입자 위협이 높다거나 그 다음에 대체제가 많다거나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다거나 구매자 협상력이 높으면 어때요?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7번. 57번은 처음 나왔는데 마케팅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처음 나왔죠. MROI. ROI는 많이 나왔어요. ROI. ROI도 많이 나왔고 GMROI. 이것도 많이 나왔죠. 다 뭡니까? 투자 수익률이에요.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마케팅 투자. 이거 M은 마케팅이겠죠. 이거 마케팅. 마케팅 투자 수익률. 일단 ROI라는 건 뭐예요? 투자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이죠. 투자한 금액. 투자 비용이죠. 이거. 위에는 수익이에요. 수익.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이건 매출액이 아닙니다. 위에 매출액이 올라가면 이건 회전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우리 유통에서는 수익과 이익을 갖다 그냥 구분하지 않고 수익이 있는데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분해야겠죠.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이익. 투자 이익률이 원래 맞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죠. 투자한 거 대비 얼만큼 이익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ROI는 이거 뭐 우리 GMROI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GMROI. 이건 재고 투자 수익률이죠. 아니면 재고 투자 총이익률, 아니면 이익률, 순이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ROI도 그렇고 GMROI도 그렇고 보면 나눠져요. 두 가지로 다 나눌 수가 있다면 지표가 두 가지가 나요. 척도가. 하나는 만약에 여기 뭐 재고 투자 금액 위에는 왜 순이익이 되겠죠. 여기도 순이익이죠. 순이익. 여기 양변에 매출액 이렇게 하면 얘네가 약분이 되니까 재고 투자액분의 순이익, 이게 재고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이거 해보면 얘는 항상 분자의 매출액이 올라가면 이건 회전율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건 재고 회전율 곱하기 매출액분의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이렇게 두 가지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률. 단일 지표가 아니라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ROI예요. 마케팅 ROI도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3번에 보면 측정과 비교가 용이한 단일 마케팅 성과 척도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MOROI, ROI, GMROI 다 똑같아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뭐 처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3번에 보면 상식적으로 접근해야죠. 측정과 비교가 용이한 단일 마케팅 성과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정량지표보다는 정량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것. 하나의 공식보다는 두 개, 회전율과 순이익률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분석이 된다라는 거,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듀퐁이라는 회사가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듀퐁. 이렇게 나누는 거. 잘 만들어진 공식이다. 58번. 자, 다음 중 판매 촉진, 세일즈 프로모션에 관련된 내용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 판매 촉진은 고객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반응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쵸? 판매 촉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 시식 행사 하잖아요. 먹고 바로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산다라는 거. 맛이 없으면 바로 가버리겠죠. 반응을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판매 촉진은 단기적으로 고객에게 대량 또는 즉시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촉진 활동보다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어때요? 단기적인, 즉각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세 번째, 판매 촉진 예산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가용 예산법은 과거의 매출액이나 예측된 미래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가용 예산법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매출액이에요. 매출. 3번. 과거의 매출액이나 예측된 미래 매출액을 근거로 예산을 결정하는 거. 매출액 기준법이에요. 매출액 기준법이다. 매출액 기준법에 해당한다. 가용 예산법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책정해 보는 거죠. 수익에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남아서 정말 순수하게 남아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체크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용 예산법이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3번의 그 과거의 매출액이나 예측된 미래 매출액을 근거로 예산을 결정하는 건 매출액 기준법에 해당하겠다. 4번, 5번 읽어보시고요. 자, 59번도 또 CRM이 또 나왔죠. 최근에 유통 마케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통 정보도 그렇고, 이 CRM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CRM. 우리 2023년도 1회차에도 CRM이 한 4문제가 5문제 나왔죠.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CRM과 관련된 채널 관리 이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채널은 고객 접점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채널의 정보 교환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세 번째, 파트너와의 협업을 관리해라. 네 번째, 차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채널 간 갈등을 최소화해라. 뭐 다 좋은 말이죠. 5번에 보면 CR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합니까? 요즘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아진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정답 5번이죠. 5번.
이거는 책에도 잘 나오는 내용도 아니에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다. 이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에 해당할 겁니다. 60번. 다음 중 소매업이 상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물적, 그 다음에 기능적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자, 이게 뭐예요? 상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물적, 기능적 서비스. 이거 어려운 문제죠? 이 서비스 부분을 보면, 서비스 부분. 이 서비스의 기능 부분을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피지컬, 물적인 거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이런 서비스가 있죠. 이 피지컬하고 그 다음에 펑셔널, 이건 피지컬이라고 하고 기능적인 거 펑셔널이라죠. 서비스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설비를 이용했을 때 편익을 제공하는 거. 설비를 제공하거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 포장 이런 것들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물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셀프 서비스라든가 자판기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자판기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죠. 자판기 서비스. 이런 것도 물적, 기능적 서비스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보 제공 서비스도 있어요. 또 하나, 금융적 서비스. 얘네들을 갖다 우리는 피지컬 아니면 펑셔널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휴먼 서비스, 물적, 기능적 서비스가 있고 인간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휴먼 서비스라고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게 인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적, 기능적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건데 정답 5번입니다. 상품 설명, 쇼핑 상담, 배달 같은 거. 노역 기술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기술, 노동력, 지식 제공하는 게 인간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얘네들은 다 뭐 물적 아니면 기능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5번 같은 경우는 노역, 그렇죠? 노동력이죠, 노동력. 노동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들은 인간 서비스, 휴먼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구석진 문제고 내용도 없어요. 책에도 보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61번. 다음 중 제품별 영업조직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 예전에 좀 나왔다가 최근에 안 나왔었어요. 몇 년 동안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죠. 제품별 영업조직, 조직 중에서도 제품별 영업조직이 있고 지역별 영업조직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영업조직이 달라지는 게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A지역 아니면 영동구, 그렇죠? 영등포구 여기도 아니면 저기 뭐 서초구 이렇게 구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영업조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제품별 영업조직의 장점, 옳지 않은 거. 1번 제품에 대한 지식, 전문성이 강화가 되겠죠. 2번 특히 다양한 제품 계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적합하겠죠. 세 번째, 제한된 지역을 순방함으로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지역별 영업조직에 해당한다. 제한된 지역만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영등포구, 나는 서초구, 나는 남동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62번 또 CRM이 나왔어요. CRM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추세입니다. 추세. 그만큼 고객 관계 관리,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쭉쭉 어때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유통 정보가 같이 결부돼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62번 문제는 또 이거는 유통 정보 문제지 마케팅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다음 글상자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CRM의 분석도구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사용자가 고객 DB에 담겨있는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석도, 지원하는 분석도, 지원이에요, 지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석을 위해서 활용되는 정보는 다차원적으로 최종 사용자, 유저가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의사결정 지원.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활용되는 정보가 어떤 최종 의사결정자죠. 아니면 유저. 유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걸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사의 매출액을 지역별, 상품별, 연도별로 알고 싶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다. 이게 뭐냐? 올랩이에요, 올랩.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올랩. 분석 도구가 바로 올랩이에요, 올랩. 아니면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것, 올랩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구축된 자료를 대상으로 유저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석을 지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올랩이다, 올랩. 정답은 올랩이다. 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그 앞전, 전후로 해가지고 3번, OLTP,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그래서 이거는 뭐야? 온라인 거래 처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도 워낙 많이 나왔죠. 데이터 마이닝은 뭐야?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 간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 탐색하는 거죠. 62번 정답 4번, 63번 보죠. 6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통정보 문제, 유통정보 문제.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었고, 이것도 됐고, 다 됐었죠. 뭐, EDI도 됐고. 63번, 격자형 레이아웃입니다. 격자형이죠. 그리드형. 레이아웃의 장점만을 나열합니다. 옳은 건 뭐냐?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까 우리 지문에도 나왔었어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시키는 거. 그죠? 느긋하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둘러보기에 용이하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야? 자유형에 가깝겠죠, 이건 자유형. 충동 구매를 촉진시킨다. 이것도 자유형이겠죠. 자유형. 아무 얘기 없이 충동 구매가 나오면 자유형이고, 뭐 둘러보고, 뭐 동선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경주형이겠죠. 고객이 쇼핑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뭐예요? 격자형. 쇼핑의 쾌락적인 요소를 배가시킬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이게 자유형이죠. 이것도 자유형. 통로 등의 공간이 비교적 동일한 넓이로 설계돼서 공간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는 그리드형, 격자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럼 뭐야?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비읍. 기억, 리을, 비읍. 정답 2번이죠. 나머지는 자유형에 가깝다. 64번. 고객의 생애가치. 이것도 CRM이죠? 계속 나옵니다. CRM. 그 중에서 CLV, 내지는 CLTV라고 하죠.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합니다. 고객의 생애 가치는 뭐냐? 우리 제품이 있어요. 우리 제품. 지금 0, 1년, 2년, 3년.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30년 동안 사줘. 우리는 신라면, 라면 가게.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살부터 40살까지 라면을 먹는데요.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제품을 사주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우리 기업에 공헌해 주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고객의 생애가치예요. 생애 일평생 동안 얼만큼 우리 제품을 사 먹느냐 이거죠. 우리가 얼만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 시킨 게 바로 이 사람이 사주는 매출액이 있겠죠. 이거를 현재 가치화 시킨 거. 이거 우리는 고객의 생애가치 CLV라고 합니다. 1번. 고객 생애가치는 특정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 흐름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옳은 것이냐, 옳은 거. 현재 가치죠. 미래 이 사람들이 사줄 금액을 갖다가 현재 시점으로 다 끌고 온 거예요. 고객의 애호도가 높다라는 것은, 로얄티가 높다라는 것은 고객 생애가치가 높다? 아니에요. 이게 높더라도 이게 낮을 수도 있고, 이게 높더라도 이게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3번, 그거 틀렸다라는 거죠. 3번, 기업은 고객 생애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줘야만 이 사람이 살아남겠죠. CRM은 뭡니까? 1:1 마케팅 해줘, 1:1 마케팅. 모든 고객한테 동일한 서비스, 표준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죠. 고객마다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개별 고객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생애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경쟁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고 차별화된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 3번이야, 3번. 4번, 올바른 고객 생애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입 흐름만 고려하면 됩니까? 수익 비용 다 고려해야 된다. 5번, 고객의 생애가치는 고객과의 한 번의 거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이에요, 일평생.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사주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65번.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에 관련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거. VMD. VMD는 기본적으로 VP, PP, IP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다.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PP, 포인트 오브 프레젠테이션. IP,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VP는 뭡니까? 연출과 테마의 종합 표현이다. 뭔가 상품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PP는 포인트 오브 프레젠테이션, 분류된 상품의 판매 포인트를 보여준다.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판매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배치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IP는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개개의 상품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보기 쉽고 쇼핑하기 쉽게 진열하는 것. 판매 기능이죠, 판매 기능. 정답은 몇 번이야, 이거? 4번에 보면 비주얼 머천다이징 구성 요소인 IP, 인테리어가 아니죠. 아이템이야, 아이템. 개개의 제품이죠. 개개의 제품.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다. 그래서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개별 상품을 분류 정리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보기 쉽고 선택이 용이하도록 신선한 정보를 제공해서 진열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IP,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IP, VP, PP.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느냐, 용어의 정의죠.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문제. 66번. 아래 글상자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효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은 뭐냐? 이거 촉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격 인하 효과가 있고, 구매 유발 효과가 있고, 미래 수요의 조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 촉진 효과가 있다. 판촉? 이건 뭐야? 판매 촉진 기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촉진을 할 때 우리 보면 대상이 있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 하나는 중간상인. 중간상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격형, 그다음에 비가격형. 다 알고 계셔야겠죠. 여기 뭐 대표적인 게 뭐 쿠폰이라든가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 들어가죠. 비가격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프리미엄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스트라든가 뭐 샘플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중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판매 장려금 주는 거, 판매 촉진 장려금 주는 거, 때에 따라서는 리베이트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협동 광고 이런 거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격 인하가 효과가 있고 가격을 까주는 효과 내지는 현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구매 유발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 수요를 조기화시키는 거. 쿠폰 주면 알아서 사러 온단 말이죠. 정답 뭐예요? 쿠폰이에요. 쿠폰. 쿠폰은 대표적인 가격형 촉진 방법에 해당합니다. 프리미엄은 비가격형, 특히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컨테스트도 비가격형,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인적 판매 하나의 자체가 뭐야 이거는? 촉진하는 방법인 것이죠. 리베이트는 가격형,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리베이트가 중간 상인한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1번. 67번. 아래 글상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67번이에요, 67번. 아래 글상자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되, 여기 포인트는 이거죠.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세그멘테이션 하잖아요. 하면 여기 모인 애들 어때요? 동일한 애들이요. 동일한 구매 습관이라든가 동일한 구매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품 마케팅 믹스 포피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도 같은 거예요. 반응이 같은 애들이죠. 아니면 구매 습관, 아니면 기호, 아니면 구매력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거? 세그멘테이션이죠. 세분화하는 거예요.
68번. 자,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이거는 프라이싱에 관련된, 프라이스, 가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뭇은 상품 흐름이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서 판매한다. 우리 뭐 있어요? 로스리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로스리더 프라이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뭐야? 손실 유도 가격 이런 것들이죠. 손실 유도 가격.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리더 프라이싱이라고, 리더 프라이싱. 이거죠, 이거. 어때요? 선도 가격이라고 그래요. 가격을 조금 낮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 제품 낮게 판매하면 이거 사러 왔다가 관련된 것들, 아니 주변에 있는 것들 더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업번은 선도 가격. 두 번째는 니은번 보시면 니은은 특정 제품의 가격대에 대해 1000단위, 100단위로 끝나는 것보다 특정의 홀수로 끝나는 거. 오드 프라이싱이죠, 오드. 홀수죠, 홀수. 9,999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짝수는 2분이에요, 2분. 이렇게 했을 때 9,999원보다 1,100원이 훨씬 더 비싸 보인다라는 거죠. 오드 프라이싱. 단수 가격이라고 합니다. 69번.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자, 소매점의 포스 시스템. 포스도 유통 정보에 나오면 훨씬 더 좋은 건데, 포스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소매점별로 수집된 판매 제품의 품목, 그 다음에 수량, 가격, 판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 수집 다 됩니다, 이게. 포스 시스템은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컨트롤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는 CRM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CRM에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 ABC 분석할 때도 아주 활용도가 높은 게 바로 포스입니다. 네 번째, 전년도 목표 대비 판매량 분석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 변화 분석과 같은 시계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장점이에요. 분석할 수 있는 게. 정답 4번이에요, 4번.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포스에 관련된 종합 문제입니다. 70번 마지막 문제. 제품의 수명 주기 중에서 성숙기. 나올 문제가 나왔죠. 성장기가 더 많이 나오지만 최근에 성숙기도 나오고 쇠퇴기도 나왔어요. 쇠퇴기라든가 도입기 나오면 땡큐죠. 성숙기는 이때도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고 이때 목표는 뭡니까?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별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죠.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시장이 꽉 찼어요. 성숙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성숙기란 말 자체가 뭐예요?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 포인트는 거죠. 포인트.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고객한테 더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 요거. 또 하나는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해서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전략인 것이죠. 자, 성숙기에 이루어지는 판매 촉진 전략. 가장 옳은 것은 뭐냐? 1번. 상표 전환을 위한 판촉을 증대시킨다. 그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자 고객을 뺏어오는 거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표 전환을 유도해요. 상표 전환이란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고객들이 A 상표를 쓰다가 우리가 B예요. 우리 거를 사도록 전환시키는 거죠. 상표 전환. 정답 1번입니다. 1번. 2번 수요에 따라 점차 판촉을 감소시킵니까? 3번에 보면 촉진은 최저 수준해요? 아니죠. 4번 제품의 인지도 향상. 이건 도입기죠. 정답은 1번 보시면 돼요. 1번. 그래서 1번. 정답 1번. 이렇게 해서 마케팅 25문제 풀어봤는데 물론 처음 나오는 문제도 있고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출에 충실해서 나온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득점 일정 정도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역시나 기출문제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책이 없거나 처음 나오는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상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